이 프로그램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해설 방송 중입니다. 퍼스널 이미지 코칭 전문가 김준희 씨가 나를 행복하게 하는 아름다움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기 위해 무대 위에 서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내면의 매력을 외면으로 디자인해드리는 소울뷰티 코치 김주미라고 합니다.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니까 벌써부터 제가 기분이 좋아지네요.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나를 행복하게 하는 아름다움의 비밀입니다. 네, 오늘 주제 딱 들으셨을 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어떠셨나요? 기대가 되셨나요? 네, 아마 여성분들이 많으셔서 이제 아름다움에 대해서 다들 좀 관심을 가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 내가 아름다움의 비밀이라니 정말 이걸 통해서 더 아름다워질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좀 그 기대를 충족을 시켜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혹시 전신 거울 보고 오셨나요? 보고 오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보셨네요. 아, 거울 안 보고 다니시는군요. 저는 거울을 좀 오늘 많이 보고 나오기는 했는데요. 그러면 거울 보고 오신 분들께 제가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거울을 딱 봤는데, 오늘 나 되게 괜찮네? 나 오늘 꽤 마음에 드네? 라고 생각하셨던 분이 계시면 손 한번 들어주세요. 제가 분명히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아름다운 분들과 함께해서 너무 기분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분도 손을 안 들어주셨네요. 놀라운 일입니다. 보통 이제 이런 질문을 드리면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 100분이 넘는 분들께 질문을 드려도 한 분 정도 겨우 손을 들까 말까? 많이 손을 안 드시더라고요.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좀 괜히 쑥스러워서 또 나 예쁘다고 안 하면 어떡하지? 네,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손을 안 드시는 것 같은데,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강의를 듣고 나시면 분명히 돌아가셔서 어떤 행동이 하고 싶어지실 거예요. 나를 위한 아름다워지는 어떤 행동을 하게 되실 텐데, 자, 내일 아침이 됐어요. 자, 거울 앞에 딱 섰는데 거울 봤더니 나 되게 괜찮네? 최근에 봤던 모습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네? 야, 오늘 피부 컨디션 너무 괜찮은데? 나 오늘 좀 배도 좀 들어간 것 같은데? 눈빛도 되게 맑은데? 굉장히 오늘 좋아 보이는 거예요. 자, 내일 아침이 됐어요. 뭘 해보시겠어요? 해보고 싶으신 거. 나 오늘 최근에 봤던 모습 중에 제일 마음에 들어. 제일 예쁜 것 같아. 친구들 만나겠다. 그쵸. 친구들 만나야죠. 그쵸. 네, 이렇게 괜찮은데. 또 뭐 하고 싶으세요? 사진 찍고 싶다? 남편하고 데이트를 하겠다. 맞아요. 이런 대답이 제일 많습니다. 내 모습이 꽤 마음에 들어 라는 생각이 들면 집에 가만히 있겠다 라고 하시는 분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네. 내 모습이 오늘 꽤 괜찮네? 라고 생각이 들면 어떤 행동을 하게 되죠. 네. 괜히 내가 연락을 해보기도 하고 나오라고 하기도 하고 뭔가 이제 기념될 만한 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 모습이 별로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어떨까요, 그러면? 집에 있고. 네, 사람들을 나오라고 해도 안 나가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 모습이 꽤 예뻐 보여. 별로야. 이거 누구 판단이죠? 이거 객관적인 판단인가요?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이에요. 자, 우리는 내 모습을 굉장히 주관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 주관적인 평가는 나의 기분과 상관이 있어요. 최근에 일어났던 일들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 상태가 좀 어둡고 불안정하면 내 모습도 별로로 보여요.
제가 이제 오늘 외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외모와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아름다움과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분 좋은 외모, 내 모습을 봤는데 꽤 괜찮아. 기분 좋아. 이렇게 느껴지는 외모가 있습니다. 이거는 나에게 긍정의 신호로 작용을 해요. 오늘 그래, 오늘 그 일을 한번 해보자. 오늘 그 사람을 한번 만나보자. 이런 생각을 뭘 보고요? 나 자신을 보고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외모는 나의 행동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자, 아름다움에 대한 정의를 좀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아름다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전적 정의는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감각적 느낌을 주는 대상의 특성. 네, 미라고 하는 거죠. 미, 한자로 미라고 하는데, 뷰티라고 하는데, 네, 이 미라고 하는 것은 감각적인 기쁨을 주는 대상의 특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꽃을 보고 예쁘다, 아름답다 라고 하는 거는 감각적인 기쁨을 준다라는 뜻이에요. 네. 또 이런 뜻도 있습니다. 보이는 대상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뭐를 준다고요? 즐거움과 만족. 네, 즐거움과 만족을 줄 때 아름답다고 느낍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겠죠. 네. 어떤 사람을 봤는데 뭔가 좀 기분이 좋아. 약간 기쁨이 생겨. 그리고 심지어 또 나를 봤는데 괜히 좀 즐거워, 만족스러워. 그러면 내가 아름답다고 평가를 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자, 우리는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나 자신을.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네.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내가 그동안 거울을 봤을 때 나를 어떻게 바라봤는가? 이 바라보는 마음이 나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됩니다. 오늘 괜찮아. 오늘 별로야. 오늘 못생겼어. 오늘 예뻐. 이런 이야기들을 나에게 끊임없이 우리는 들려주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나의 마음 상태, 나를 평가하는 결과까지도 바꿀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외모 관리의 목적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다 외모 관리 하고 계시죠? 네. 저도 외모 관리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가 외모 관리를 대체 왜 하는 걸까? 왜 하는 걸까요? 누구 때문에 하는 걸까요? 나 자신이라고.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아무 일정이 없어. 오늘 만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라고 한다면 외모 관리 하시겠어요? 네. 혹시 그래도 하겠다 하는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한 분. 네, 딱 한 분 손을 들어주셨는데 네. 남이 없으면 외모 관리는 별로 할 필요가 없어 라는 생각을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분명히 이건 나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굉장히 모순되는 이야기죠. 나의 마음 상태가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자, 이 생각을 좀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 외모 관리의 첫 번째 목적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를 돌보는 행위다. 외모는 자, 나라는 사람은 마음만 가지고 있나요? 생각만 가지고 있나요? 이 외모도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도 나 자신이죠. 네. 나 자신은 이 외모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외모를 돌보지 않는다면 나를 반만 관리를 한다는 거죠. 네. 나를 돌보는 행위다. 내가 스스로 나를 돌보는 행위를 쭉 지속을 하게 될 때 나에 대해서 만족감이 높아질 수 있어요. 이거는 자존감과도 연결이 되어 있고요. 내가 나를 좀 사랑하는 것 같아 라는 것들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목적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그러면 나만을 위해서
내 기쁨만을 위해서 외모 관리하면 될까요? 아닌 것 같죠? 네, 두 번째 목적을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목적은 바로 타인에게 호감을 주기 위해서. 네, 우리는 본능적으로 아름다워지고 싶어하는 욕구가 타인에게 호감을 주고 싶어하는 욕구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타인에게 호감을 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끔 길에서 이렇게 보시면 나이가 굉장히 많으신데 20대 옷차림을 하고 다녀요. 타인의 눈은, 타인의 시선은 생각하지 않는 거죠. 나만 좋으면 돼. 자, 우리가 웨딩, 결혼식장에 갈 때 민폐하객이란 얘기 들어보셨죠? 그런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나만 예쁘면 돼 라고 생각을 해요. 타인에게 호감을 줄 수 있을까요? 네. 나와 타인의 그 밸런스, 이 균형 감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외모 관리에 있어서도. 타인에게 호감을 주고 싶은 이유는요, 우리가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맺고 싶기 때문이에요. 자, 긍정적인 인간관계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행복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조지 베일런트 교수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오랫동안 연구를 하셨어요. 행복한 사람들은 뭐가 다를까라고 했더니 좋은 인간관계를 오래도록 유지하더라. 이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외모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스스로 나를 잘 돌보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요. 어디 가나 나를 막 반겨줘요. 오셨어요? 보고 싶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내 모습 봐도 너무 괜찮아. 뭐 너무 예뻐. 만족스러워. 그런 기분이 들면 우리는 행복하다고 느끼겠죠. 네. 외모 관리가 왜 행복과 연관이 있는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좋습니다. 자, 혹시 누군지 아세요? 어딘가 봤던 그녀인데, 네, 잠자는 숲속의 공주예요. 네, 어렸을 때 저의 롤모델이었습니다. 네, 제가 외모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저의 꿈은 공주가 되는 거였어요. 어렸을 때 동화책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근데 동화책을 보면 다 공주들이 예뻐. 그리고 예뻐서 왕자를 만나. 그리고 행복하게 살았대.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예쁘면 행복해진대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가 성인이 되면 나는 초절정 미녀가 될 거야. 사람들이 나를 보자마자 거의 쓰러질 정도의 미녀가 되겠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대학생이 되면 그런 모습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좀 약간 불안했던 게 고등학교 때 막 살이 찌기 시작을 했고 뭔가 이대로는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대학생이 됐습니다. 네, 저의 대학생 때 모습이에요. 네, 나름 귀엽기는 한데요. 네, 초절정 미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실망스러웠어요. 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지? 나는 미녀가 돼야 되는데 왜 나는 연예인들과 내가 다르지? 왜 나는 이렇게 키가 170이 아니지? 왜 나는 이런 몸매지? 뭐 여러 가지 불만을 가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거울을 볼 때마다 짜증이 나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나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면 외모 때문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좀 문제가 있었죠. 외모 컴플렉스와 그리고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20대 초반에 이런 감정들이 조금 생기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런 감정을 굉장히 오랫동안 가졌었고요. 물론 그 이후로 좀 극복을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이제 취업을 또 하게 됐는데요. 저에게 이제 대학 졸업하고 어려운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버지가 하시던 사업이 좀 굉장히 어려워지셨고 집안의 이제 경제적 상황이 좀 많이 안 좋아졌었어요. 그리고 저는 좀 급하게 취업을 했는데 약간 사기 취업 이런 걸 당했어요. 그리고 이제 만나던 사람과도 좀 잘 안 되고 내가 생각했던 대로 아무것도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은 왜 이러지?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왜 다른 친구들은 다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럴까? 한탄을 많이 했어요. 그때 제가 제일 많이 했던 생각이 이 생각이었어요. 나 너무 지금 불행한데, 나 너무 지금 고통스러운데 나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 우울증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퍼스널 이미지 컨설팅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컨설팅 들어보셨나요? 네. 네. 보통 이미지 컨설팅이 어떤 분들이 받고 있다고 알고 계세요? 이미지 컨설팅. 취업준비생? 연예인? 정치인? CEO? 이런 분들이 받고 있다고 알고 계시죠? 근데 특이할 만한 점은 저는 그런 분들은 컨설팅하지 않습니다. 네, 저는 여기 앉아 계신 굉장히 평범한 일반인 분들을 대상으로 컨설팅 일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직업군, 정말 뭐 주부부터 평범한 주부부터 일반 회사원, 그리고 뭐 선생님, 간호사, 뭐 의사, 그리고 프리랜서, 굉장히 다양한 직군의 남녀, 노소, 네, 최저 연령이 10대부터 60대까지 네, 그렇게 저를 찾아오십니다. 제가 그런 분들의 컨설팅을 하면서 느꼈던 점은 이 요즘에 우울증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과 관련해서 연결이 되는 것들이 자기 외모에 대한 불만과 이어지게 되어 있었더라라는 것들을 저희 또 과거의 일들이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제 꿈 아까 기억나세요? 네. 제 꿈은 공주였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하면 일을 하고 싶었을까요? 안 하고 싶었을까요? 안 하고 싶었어요. 편안하게 살고 싶었어요.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편안한 인생을 살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때 결혼할 당시에 저희 집이 굉장히 어려웠었고 신랑도 그렇게 막 풍족한 상태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거의 양쪽 집에 도움을 못 받고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랑이 저한테 어느 날 부르더니 그러는 거예요. 주미야, 우리 집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거 알지? 너 일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결혼 전에는 이제 비서 일을 했었거든요. 네, 새로운 회사를 취업을 하게 됐습니다. 바로 이제 헤드헌터라는 직업을 갖게 됐는데요. 헤드헌터라는 직업이 뭐냐면 인재 사냥꾼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임원분들이나 이게 경력직 분들을 스카우트를 해서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는 이제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근데 너무 놀랍게도 제가 일을 잘하는 거예요. 일을 잘 안 했을 때는 몰랐는데 일을 해보니까 적성에 맞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고 컨설팅을 하고 이 사람을 분석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 잘 맞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들 좋은 회사에 가고 싶어 하는데 이미지 때문에 면접에서 탈락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내가 좀 도와주고 싶다. 외모에 쪽에 또 관심이 많았고 코칭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죠. 저희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를. 저는 이런 질문을 저에게 해봤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저는 누군가의 이미지를 바꿔주는 일을 할 때 굉장히 만족감을 얻는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이 일을 하고 싶다. 그때 결심을 하게 됐고요. 굉장히 일을 잘하고 있었지만 네, 지금의 일로 전직을 했습니다. 네. 제가 저에게 영감을 줬던 인물이 있었는데 굉장히 이제 유명한 만화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이었어요. 제가 이 여자 주인공들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 만화 속 여주인공은 여성분들을 만나서 이분의 그런 아픔을 듣고 이분에게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찾아주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름다움을 찾아주는 일을 본격적으로 해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2012년도에 이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회사를 창업을 하게 됐고요. 지금 저희 회사는 그래서 저희 가치를 담고 있는데 이 내면의 매력, 소울이라고 하죠. 정신적인 것들을 충분히 외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일, 그런 컨설팅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람들은 저를 만나면 늘 어떤 질문을 해요. 자, 제가 이미지 컨설팅을 하는 사람이고 변신을 시켜드려요. 이따가 변신하신 분들의 모습도 보시게 될 텐데요. 정말 못 알아볼 정도로 변한 분들도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를 만나면 자꾸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 이미지 어떤가요? 저 괜찮은가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또 이렇게 물어봐요. 딱 보시기에 저한테 어떤 스타일이 어울릴 것 같아요? 저 머리 어떻게 바꿀까요? 저 무슨 색깔 입으면 잘 어울릴까요? 저 안경 뭐 할까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런 질문을 받으면 제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어떤 이미지를 원하세요? 어떻게 보이고 싶으세요?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자,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어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뭐라고요? 모르니까 선생님께. 네. 자, 저는 이미지 컨설팅을 이미지 코칭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요. 코칭 방식으로 일을 해요. 답을 본인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답을 하실 때까지 기다려드립니다. 보통은 이미지 컨설팅이라고 하면 제가 딱 보고 이렇게 하시고요. 머리 이렇게 하시고요. 옷 이렇게 입으시고요. 이렇다고 생각을 하시죠. 네. 그런데 각자의 상황은 너무나도 다르고요. 어떤 삶을 추구하시는지 그런 성격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직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뭘 원하는지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이 대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어떻게 보이고 싶은 거지? 어떤 분이 제 책을 읽으시고 제가 이제 외모는 자존감이다라는 책을 출간을 했었는데요. 그 책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 질문에 답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괴로웠대요. 왜냐하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낯선 질문이어서 그냥 좋아 보이면 되는 거 아니야? 매력적으로 보이면 되는 근데 그게 뭐죠? 어떻게 해야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죠? 네. 나를 알아야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모든 사람들은 좋은 이미지를 원하죠? 네. 다 원하시죠? 네. 밖에 나가서 만나는 분들도 분명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지하철 타면 만나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분들 딱 보셨을 때 매력적이다, 호감이 간다 라고 기억 남은 분들 혹시 있으실까요? 별로. 요즘 또 특히 없는 것 같아요. 많이는 못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 눈이 그렇게 의식하지 않으니까. 네. 모든 사람들이 좋은 이미지를 원하지만 변화가 어려운 이유가 자기 자신이 지금 어떤 모습인지 몰라서 변화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알게 되면 아,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미지 변화를 우리가 원하잖아요. 네, 이미지 변화를 원하는데 나는 늘 변하고 싶은데 변화를 가로막는 적이 있어요. 야, 제발 안 변하면 안 돼? 너 그냥 그대로 살면 안 돼? 원래 너 모습이잖아. 인정해. 받아들여. 라고 속삭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나 자신. 어떤 분들은 남편분들한테 여쭤보면 우리 와이프가 제가 변하는 걸 그렇게 싫어요. 네, 그리고 뭐 또 그렇게 친구들이 내가 변하는 거 별로 안 좋아요.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적은 바로 나 자신. 네, 이 내 안에는 제가 삼적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내 안의 적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적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귀찮아. 변하고 싶긴 한데 귀찮아. 나 그거 헬스 끊었는데 가기가 너무 귀찮아. 분명히 변화를 결심했는데 나 더 좋아지고 싶은데 귀찮아가 나타나면 어떤 행동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두 번째죠.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아예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나에게. 아무 생각도 하지 마. 왜냐하면 생각하면 머리 아프잖아.
그냥 생각 안 하면 안 돼? 그냥 편하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속삭입니다. 나의 변화를 가로막는 적들이죠. 자, 세 번째 적,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들어볼게요. 자, 뭐라고요? 이만하면 됐어. 아, 봐봐, 우리 동네에서 너가 제일 괜찮아. 친구들 중에서 너가 패셔니스타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거는 굉장히 작은 우물안 개구리가 될 수 있어요. 네. 자, 이런 적들 나타나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아니야, 나는 변화를 원해. 내가 원하는 모습은 이런 모습이야. 내가 이렇게 변하면 나는 더 행복해질 거야. 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또 하나 팁을 드릴게요. 내 모습을 바로 알 수 있는 방법. 셀카를 찍어보는 거예요. 네. 그냥 셀카 찍는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자, 다들 셀카 찍어보셨죠? 네. 셀카 어떻게 찍으시나요? 예쁘게 예쁘게 될 수 있는 대로 자, 보정 어플을 쓰거나 아니면 요즘에는 핸드폰에도 자동 필터, 자동 보정 기능이 있어요. 그냥 찍으면 무조건 예쁘게 나옵니다. 자, 그걸 믿으면 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 모습을 잘 모르세요. 그래서 저는 필터를 다 빼고 보정 기능이 없는 일반 카메라로 거울을 보듯이 정면을 보고 표정을 의식하지 마시고 찍어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깜짝 놀랄 만한 사람이 사진 속에 있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야? 네. 제가 이제 중년 남성분들 대상으로도 강의를 가는데요. 사진을 찍는 순간 굉장히 어두워져요. 너무 충격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거 누구 모습이죠? 내 모습. 네. 우리는 나를 직면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심지어 나의 모습까지도요. 이 모습을 바로 보는 사람만이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를 알 수 있어요. 나는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인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는 거죠.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이런 질문을 또 드리곤 합니다. 지금 현재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한 단어로 생각을 한다면 형용사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네. 우리 선생님 어떤 분이신가요? 한 단어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멋있는 사람입니다. 멋있는 사람. 오, 맞아요. 아까 딱 들어오자마자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아, 멋있는 분이시구나. 네. 옆에 계신 분 어떤 분이신가요? 아, 유머 있는, 느껴져요. 그런 모습이. 네, 약간 유머가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지금 제가 여쭤본 이 대답이 자기 이미지, 자아 이미지, 내가 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자아 이미지는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나는 나를 유머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 좀 더 유쾌한 생각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겠죠. 네. 그리고 나의 태도에도 드러나고 사람들을 더 재밌게 해주려고 노력하겠죠. 자, 이 자아 이미지 누가 결정하나요? 내가 결정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저는 어두운 사람이에요. 저는 까칠한 사람이에요. 자, 그 이미지가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드러납니다. 이 생각은요, 자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생각과 태도와 행동으로 드러날 수 있어요. 이 자아 이미지는 내가 수정할 수 있습니다. 내가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변화가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 이미지를 자아 이미지로 기억해 주세요. 내가 원하는 이미지, 호감을 주는 모습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분명히 제가 모든 사람들은 호감을 원한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호감을 주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하나 조건을 따져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조건. 그 사람을 딱 봤는데 굉장히 매력 있어. 호감이 가. 마음에 들어. 자, 표정이 어떨까요? 밝겠죠? 첫 번째 조건. 밝고 자신감 있는 표정. 반대로 해볼게요. 어둡고 자신감 없는 표정. 보면 호감이 안 갑니다. 네.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기도 해요. 자, 두 번째. 바른 자세를 원한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조건. 어떤 거죠? 균형 잡힌 건강한 체형. 모두 이거 원하시죠? 네. 우리 모두의 소원이죠? 네, 균형 잡힌 체형. 자, 네 번째. 깨끗하고 건강한 피부에서 우리는 호감을 느낍니다. 근데 어떤 분을 봤는데 굉장히 얼굴이 빨개요. 그러면 뭔가 화나는 일이 있나? 아니면 코만 빨개요. 아, 술을 좋아하시는구나.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헤어스타일은 단정하게 정돈된 헤어스타일이 호감을 주겠죠. 막 질끈 묶거나 분명히 머리 안 감은 것 같아. 이런 모습을 하고 오면 약간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의상은 상황에 맞게 깔끔한 이런 모습 상상이 가시나요? 네. 이런 사람을 딱 만났어요. 내 앞에 있어요. 자, 어떤 느낌이 들까요? 마음에 든다? 괜찮은 것 같다? 좋다? 네, 그런 생각을 하시겠죠? 네. 자, 그런데 이 조건 한번 볼게요. 이목구비 여기 있나요? 없어요. 눈 크기 있나요? 없어요. 키 몇 센치 이상 있나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아무리 예뻐도요, 아무리 잘생겼어도요, 아무리 코가 오똑해도요, 이 조건이 안 되면은 호감을 주기 어렵습니다. 예뻐서 더 별로인 경우도 있어요. 잘생겨서 더 좀 재수없다. 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조건이 되지 않으면요. 네.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되는 게 우리의 목표죠. 네. 원하는 이미지를 마음에 그리면 그 이미지는 행동을 통해 구체화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원하는 모습을 상상하라. 제 책에서도 언급을 했었는데요. 원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리면 그릴수록 행동으로 나타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오늘부터 균형 잡힌 체형 한번 생각해 볼까요? 머릿속으로 그렸어요. 난 이런 체형을 원해. 자, 집에 가셔서 야식 시켜 드실 거예요? 안 드실 거예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그리면요. 야식 못 시켜 먹습니다. 깨끗한 피부를 원한다라고 하면요. 세안 깨끗하게 하고 팩 하나 붙이고 잘 거예요. 네. 구체적으로 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 사람 우리가 자연스러운 이미지 너무 보기 좋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분 생각나는 분 계세요? 연예인 중에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가진 사람? 누가 있죠? 이영애. 자, 우리가 이영애를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정말 그게 자연스러운 모습일까요? 굉장히 오래도록 가꾸고 관리하고 훈련된 모습이에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자연스럽다고 느껴요. 자연인이랑 자연스러운 이미지랑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자연인을 자연스럽다고 생각해요. 어떤 미국에 사는 주부가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게 비포일까요? 왼쪽, 오른쪽? 오른쪽이 비포일까요? 자, 오른쪽은 애프터 사진이에요. 어떤 애프터 사진이냐면 이 주부가 어느 날 외모 가꾸는 거에 대해서 회의감이 들기 시작을 했대요. 아니, 내가 누구 보여주려고 이렇게 외모를 갖고 그냥 편안하게 살면 되지? 자연스럽게 살면 되지?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모든 인위적인 가꾸는 행동을 멈추기 시작을 했답니다. 한 달 뒤의 모습. 네, 한 달 뒤의 모습이에요. 이분이
많이 보셨던 분이 보고 못 알아보셨대요. 이런 실험을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의 나는 과거에 내가 선택한 것들의 결과물이죠. 다 동의하시나요? 자, 그렇다면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실게요. 앞으로의 나는 지금부터 내가 선택한 것들의 결과물이 된다. 네. 앞으로의 나는 지금부터 내가 어떻게 결과물이 된다. 이거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네. 메이크오버의 비밀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변신 전문가예요. 남성분들도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변신시켜드린 분들이 많고요. 여성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곳 한번 떠올려 보실게요. 얼굴과 신체에서. 눈동자, 다리, 나의 쇄골, 어깨, 팔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전해집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눈이 작은데 되게 지적으로 보이죠. 그러면 그렇게 보여요. 내가 여기 턱에 이렇게 각이 있는데 되게 카리스마 있죠? 그러면 그렇게 보여요. 제가 키가 작은데 굉장히 아담하고 사랑스럽지 않아요? 그렇게 보입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사람들에게도 전해져요. 이 마음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메이크업 아티스트 바비 브라운 여사인데요. 이 여사도 이런 이야기를 했죠.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언제나 완벽한 것은 아니다. 근데 우리는 굉장히 많은 착각을 해요. 아름다운 것은 완벽한 것이다. 오히려 개개인의 특징을 장점으로 살렸을 때, 그 작은 눈을 매력으로 살렸을 때, 작은 코를 매력으로 살렸을 때 아름답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표정은 너무 중요한데요. 표정이 아름다움의 결정체예요. 첫인상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을 차지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 표정은 우리가 매 순간 선택을 해서 조각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도 조각을 하고 계시죠? 네. 눈빛에는요, 마음이 담기고요. 입술에는 생각이 담깁니다. 그래서 우리 사기꾼 어떻게 구별하죠? 눈빛 보고. 눈빛이 막 흔들려. 뭔가 이거 문제가 있어. 눈빛이 음흉해. 이거 좀 불안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입술에는 생각이 담겨요. 입꼬리는요, 내가 올리라고 하지 않으면 안 올라갑니다. 왜 생각이 담기는지 아시겠죠? 우울한 생각을 하면 자꾸만 입꼬리가 내려가요. 네. 생각,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여러분들도 아마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누구죠? 오드리 헵번입니다. 네, 오드리 헵번은 전 세계 여성들의 롤모델이자 로망인 것 같아요. 모든 여성들이 닮고 싶은 그런 인물이고요. 네. 자, 이런 미소를 가질 수 있다면 정말 스스로 인생을 잘 살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 너무 중요한데요. 자세의 포즈만으로도 체형이 달라 보일 수 있어요. 자, 이런 자세 많이 보셨죠? 세상 다 살았다. 자, 이분 한번 볼게요. 당당하다. 더 날씬해 보인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자세로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메이크오버의 비밀이에요. 자, 메이크업은요,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게 하는 격려행위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내가 셀프로 하는 메이크업, 내가 내 얼굴을 보면서 하는 메이크업이 이런 역할을 하게 해줘요.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거든요. 앞으로 메이크업 하실 때 나는 나를 잘 가꾸고 있어, 이런 생각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헤어스타일은요, 외적 이미지의 80%를 좌우해요. 나 이미지 변신 해보고 싶어, 그런 생각을 하셨다면 꼭 헤어스타일을 바꾸세요. 헤어스타일을 안 바꾸면요,
이미지가 안 바뀝니다. 네, 인상과 스타일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자, 옷차림은 볼게요. 옷은 내가 나에 대해서 가지는 느낌을 좌우하고 자기 암시로 좌우를 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가지는 느낌까지도 좌우를 합니다. 대인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해요. 매일 까만색 푸대자루를 입고 다니는 분 가까이 가고 싶을까요? 네, 스스로를 볼 때도 거울을 안 보고 싶을 것 같아요. 옷차림은 내가 스스로 기분이 좋아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자, 이분은 저에게 찾아오셨던 분이고 제 책의 사례자로 소개가 되셨던 분이에요. 자, 스타일의 변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분의 직업도 달라 보이지 않나요? 네, 성격도 달라 보이지 않나요? 네, 의상은 내가 지금 선택하는 옷이 나를 이런 사람으로 인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아름다운 사람의 조건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름다운 사람의 조건, 첫 번째, 바로 자신감입니다. 나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으면요, 눈빛이 흔들려요. 뭔가 태도가 불안해요. 옷차림도 엉성할 수밖에 없고요. 자신감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자신감만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좀 별로예요. 아름다운 사람이 되려면요, 진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진짜 행동을 해야 돼요. 나를 믿는 행동을 했을 때 정말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야, 매력적인 사람이야, 아름다운 사람이야 라고 여겨질 수 있겠죠. 가장 중요한 조건, 세 번째 조건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사람이 아름답다고 느껴지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아름다운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네, 세 번째 조건은 사랑입니다. 사랑. 네, 나를 충분히 사랑하는 사람이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동의하시나요? 네. 자, 그런데 나만 사랑해. 그럼 될까요? 아니죠. 네. 자신을 충분히 사랑하면요,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사랑을 전해주는 사람에게서 우리는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내 안의 사랑을 표현할 때, 내가 가진 사랑을 표현할 때 나는 가장 아름답게 보일 수 있죠. 제 책에 또 굉장히 중요한 사례자분이 되셨던 분인데요. 자, 이분은 그냥 평범한 주부셨어요. 그런데 좀 약간 좀 기분도 많이 다운이 되어 있으셨고 그런 와중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메이크오버를 원하셨어요. 김희애 같은 이미지. 네. 그래서 이분은 제 책의 광고 모델이 되어주셨어요. 네, 지금은 정말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 직업을 계속해서 꾸준히 그 직업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다. 네. 제가 이 소울뷰티 선언문이라는 거를 만들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고요.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만의 매력을 가진 아름다운 사람이다. 내가 가진 매력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나요? 아니요. 누가 가지고 있죠? 네. 그런데 이 매력을 내가 발견하지 못하면요,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누군가 발견해주는 매력은 진짜 내 모습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찾아서 드러낼 때 사람들도 나를 그렇게 봐줄 수 있겠죠. 제가 오늘 이 행복과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더 행복해지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더 아름다워지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앞으로 정말 온전히 나다운 아름다움을 찾아서 더욱 행복해지실 여러분들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연은